그냥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정말 이 시험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를 위한 필요한 중간 관문으로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인지 물어봤으면 좋겠고, 이거를 내가 하게 됐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은 한 해에 1,000만 원씩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생활비랑 강의 듣고 그다음에 교재 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얻어야 되는 거는 이런 하나하나의 중간 관문을 지나가고 그것들을 결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을 다시 한번 체화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슬럼프를 못 느낀다.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근황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준비한 얘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옛날에요, 어떤 이유로 빚을 굉장히 많이 진 적이 있었습니다.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져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열심히 해서 그 빚을 다 갚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변호사 일도 하고 그다음 사업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잠이 좀 안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잠이 안 오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뭔가 이렇게 예전보다 수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든지 옛날하고 다른다든지 이럴 때, 그럴 때는 되게 잠이 잘 안 오고, 뭔가 지금 이런데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밤낮으로 책 읽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누군가가 정해준 것을 어떤 교과 과목을 공부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삶 그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매년마다 거의 정해진 시기에 치잖아요. 11월에 친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날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중순 아니면 하순 이런 식으로 가늠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은 애뉴얼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가 반복되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실제 이런 바깥의 사회 속에 나왔을 때는 나에게 다시 언젠가 기회가, 꼭 사업뿐만 아니고 삶에서의 기회란 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사업에 있어서든 아니면 다른 일에 있어서든.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공부할 때는 공부가 쉽다라는 얘기하면 그래서 솔직히 가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도망치고 싶었어, 솔직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기분 나쁘게 공부가 왜 쉬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정형적인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고통도 그만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느꼈던 거는, 뭔가 내가 정말로 옛날에 정말로 힘들고 뭐가 없던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나는 왜 이런 조그만 일에 옛날보다 더 고통을 받는 걸까? 내가 늙어서 그런가? 제가 최근에 이제 사촌 형, 그다음 사촌 동생이 멕시코에 이제 갔다 왔어요.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있다가 돌아와서 무사히 돌아왔다고 해서 환영 이제 파티도 하고 저희 케이크도 썰어 먹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사촌 형들이 저를 보면서, 사촌 형님들이 계시거든요. 윤규가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느끼지 봤더니 머리가 하얗대요. 여러분, 지금 이거 사실 방송에서 잘 모르실 수 있고 제가 각도를 조절하지만 사실 제 옆머리 완전히 막 허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보면 내가 매일매일 그런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건가?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과거에 내가 그 힘들던 시절보다 나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은 것을 제 인생의 어떤 길에선 더 많이 이뤘는데, 객관적으로 그렇진 않고 제가 목표했던 것들 그래도 시험을 합격한다든지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쇼펜하우어 책이 조금 더, 이번 파트 우리가 읽었던 파트가 좀 더 다르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가졌는데 왜 더 무겁고 마음이 왜 더 불안해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3, 4, 50대들 다 비슷한 생각들이겠지만, 집을 갖고 싶어 한다든지, 한국에서 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막상 집을 사면은 어떤 관리라든지 또 집값이 오르나 아니면 떨어지나 이런 고민들하고 막 그런데요. 저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면요, 그 부자들, 이건 사실 행동병작에 나오는 이론인데, 부자들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해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더 부자랑 비교를 하면서 불행을 느끼고, 자기 혼자 1인칭으로 잘 못 본대요. 돈 벌면
행복한 마음보다 그걸 잃고 옛날보다 못 벌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성공해도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번 읽은 파트에서 무언가를 가지는 순간 새로운 짐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을 때 딱 내가 요즘 혹시 그런 상태인가? 라고만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이 뭔가를 가졌다는 것, 소유한다는 것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거나 또는 편하지 않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은 가질수록 뭔가를 가질수록 이걸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DNA에 420만 년의 DNA 역사 속에 이제 녹아있는 원리인데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뭐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과거에 비하면은 뭐 구석기, 신석기, 조선, 뭐 고려, 삼국시대 이럴 때에 비하면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기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가 서양 기준으로 해도 이게 한 6, 700년 정도 산업혁명 이후부터거든요. 1700, 1800, 1900년대 뭐 이때 19세기 이후부터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고. 근데 이게 420만 년이랑 이 한 100년, 200년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은 해봐야 300년 정도 될 텐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한 24시간 이 소목시계로 본다고 하면은 밤 11시 59분 59초까지는 우리는 거의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서 살았어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못 먹어서 죽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현대의 우리가 이 짧은 수명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 2025년 기준으로 한 81살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우리는 80년 정도의 짧은 시절을 살다 가지만 우리 조상님들 전체 이 DNA를 놓고 본다면은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은 뭔가 가진 걸 뺏기만 되고 지켜야 되고 잃는 것을 이걸 아쉽게 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loss aversion이라고 합니다. loss aversion. 뭐냐면은 손실 회피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거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소유라는 것은 그래서 뭘 가지고 갈까요? 자동으로 뭔가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서 마음의 부채의식, 책임감을 자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성취를 하는 순간에 뭐가 된다? 마음이 여유가 생긴 게 아니고 실제 그걸 얻으면 의무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시험, 2차 시험 나눠 치시는 분들도 보면은 뭐 좀 다른 이유긴 하지만 1차 시험 합격하면 그때부터 하루 기쁘다 갑자기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더 들고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를 얻잖아요. 더 갖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충족이 돼도 이렇게 멈추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얻는 그 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실 세계 4대 종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동양에 두 개 있고 서양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동양은 힌두랑 불교고 그죠? 서양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이 소위 4대 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동물 호모사피엔스로의 동물적인 본능을 누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니체는 금욕적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선 집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어쨌든 인간이 이런 욕망이 하나가 충족되면은 그 다음에 욕망이 자꾸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얻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또 자꾸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이제 세 번째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실제 갖고 싶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갖고 싶었던 걸 갖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긴다? 책임감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실제 내가 이 가진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불안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이에서 어떤 마음의 그런 갈등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라는 것은 뭔가를 얻고 가졌고 성취했다는 거는 우와 하고 막 기쁜 느낌일 것 같지만 사실은 책임, 걱정, 부담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쇼펜하우어가 이번 파트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유라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동물적 본능에 집착했을 때 그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불교적 사고에 심취했던 거 아세요? 동양적 어떤 사고에 심취했던 거 아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불교적인 설명을 서양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나를 성장시키는 통로다. 소유라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는 통로다. 이게 뭘까요? 내가 현재 뭔가를 성취해서 불편한 마음은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뭔가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다음 스텝을 못 나갈까 봐. 시험에 합격이 안 될까 봐 불안하다. 그동안 공부 잘해 왔는데 슬럼프에 빠지면 불안하다. 여러분 슬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슬럼프를 못 느낀다. 왜 그럴까요? 슬럼프는 이번 파트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쉬워요. 공부를 잘해왔던 사람은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다음에 어느 순간 공부가 안 되면 지금까지 공부가 날아갈까 봐. 지금까지 공부한 거 까먹을까 봐.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시 해야 될까 봐. 그때부터 불안함을 느끼고 스스로 슬럼프인가 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느낀다?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질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언제나 인생이 슬럼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메타인지가 안 될 때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거를 다르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그 메타인지뿐만 아니고 멘탈을 다듬는 실력 중에 하나인데, 이런 소유라는 것에서 내가 부담을 느낀다기보다는 성장의 신호로서 뭔가를 내가 하나 얻었고 맡을 수 있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한 단계 더 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시험, 2차 시험, 국가 시험 대부분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차 필기, 2차 면접이든 1차 필기, 2차 서술형, 그러니까 객관식 서술형, 그다음 3차 면접이든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뭔가 앞에 시험을 치고 나면 더 찝찝해지는 거 말씀 아까 드렸죠. 1차 합격하면 2차를 또 해야 되고 불안하고, 이거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정말 잘해왔구나. 나는 그 다음 스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현재 어떤 내 위치를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오게 됐구나.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노력이나 행적을 되돌아볼 수 있고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번 파트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뭔가를 얻은 뒤에 진짜로 알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또 약간 무거운 얘기인데 사법시험 1차를 진짜 2개월 만에 준비해서 합격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죠? 막 신나고 막 아니었어요. 진짜 괴로웠던 거는, 야, 이거 낙타가 진짜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이걸 합격했는데 저는 재입학해서 상용 수업까지 싹 몰아서 다시 다 들어야 되고, 중간에 또 2년 휴학했는데 재수까지 해가지고 군대 바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졸업하면서 대학원 입학하고 그 다음에 남은 6개월 동안 2차 준비해서 합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괴로웠어요. 그런 상황에 1차를 합격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허무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1차 떨어진 친구들한테는 마음속으로 되게 미안했어요. 생각보다 이게 붙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차는 훨씬 어렵다고 하는 본게임이 2차를 준비해야 되지. 거기다 내 상황은 진짜 어렵지.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새로운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시험 합격하는 걸 원했을까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하루 만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맨날 맨날 그런 고민하고, 그때 담배 피고 술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고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친구들하고 돌아오면서 막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론을 내게 됐냐면, 내가 시험 합격하는 게 목표가 아니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 우리 부모님, 그다음 지금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들이 우리 가족들,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한 거, 내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행복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결과 기다리는 불안감, 공포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 공부할 때 막 나는 막 무조건 시험에 합격하고 막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진짜 행복은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되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꼭 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많이 이탈하더라도 이 사람들 나의 행복을 지지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인생이 좀 편하고 행복해지고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알게 됐던 거는, 한편으로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대학 4학년 때 재적당하고 재입학하고 학교 수업 다 들어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뭐가 된다? 6개월 딱 시험 준비할 수 있는, 2차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남는데, 한편으로는 이 모든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소위 개떡같이 살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누군가를 탓하고 후회하고 해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내 삶은 나를 그렇게 단련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정말 알게 된 건 이 상황을 내가 감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걸 이런 건 절망적인 순간에 더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는 성취가 아니고 도전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뭔가에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거기서 좌절하더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사실 두렵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시험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전화했는데 엄마 이번 시험 이러면 이렇게 한숨 소리 들려서 쳐보세요. 그거 순간적으로 두렵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내가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은 나를 지지해 줄 거라는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건 도전이 아닌가. 그때 한번 그렇게 느끼고 그게 저의 현재 사회에 나와서 변호사로서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번 파트 읽으시면서 뭔가를 가지는 것보다도 왜 가지게 됐고 가진 이후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뭔가를 성취하고 얻고 소유하기 전에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지. 그냥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 시험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를 위한 필요한 중간 관문으로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인지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하게 됐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은 한 해에 1,000만 원씩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생활비랑 강의 듣고 그다음에 교재 사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1 년치 생활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도움을 받든 뭘 하든 공부는 진짜 지옥같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이 끝에 달콤한 열매가 있는 거지 솔직히 공부하는 과정이 즐겁고 재밌다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 같고 힘들고 괴롭다고요. 마라톤이랑 똑같다면서요. 그런 생각해야 돼. 마라톤 달린 사람한테 "너 다리 안 아프냐?"면 그 사람이 거꾸로 돌아와서 나를 한 대 때릴걸요 진짜로. 힘이 없어서 못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쇼펜하우어 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로 내 게 아니고 불교적인 어떤 쇼펜하우어 설명이긴 합니다만 '잠시 맡아 놓은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내가 만약에 시험에 안 된다면 어떨까?' 그렇지만 내가 사실 이 직업적인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고 그런 것들은 경쟁 속에 내가 이걸 이기고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내고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나는 그 사람 목까지 더 열심히 살겠다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나는 겸하게 승복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매일매일 조금 스스로에게 좀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국에는 성취의 과정 속에서는 이 성취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가 아니고요. 이 중간 성취가 있고 인생의 최종적인 여러분의 행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기랑 행복은 다르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의 최종적인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기라는 건 그까지 가기 위한 동력, 과정입니다. 이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얻어야 되는 거는 이런 하나하나의 중간 관문을 지나가고 그것들을 결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을 다시 한번 체화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번 파트 읽으면서 제 고시 생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년생 시절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공부를 하든 뭐 다른 거를 하든. 이제 한편으로는 인생에 힘들지 않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느냐가 저는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그런 실력, 긍정의 힘 같은 것들을 나 혼자서 한다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저를 통해서는 많이 얻어 가시고 다시 한번 인생을 내가 한번 멋지게 조금 더 살아보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